항공과 비평TV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제10편으로 5아이즈의 선진항공 모빌리티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는 AAM 항공기 형식 인증 로드맵을 소개합니다. 5아이즈, 즉 5개의 눈은 전 세계의 첩보 정보를 수집하여 자기네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5개국을 지칭합니다. 지난 편에서는 전기 추진 수직이 착륙기인 eVTOL의 정의와 분류, 설계 특징, 형식 인증, 조비 에비에이션 S4, 기후위기와 항공 배출, 항공기 전기화, 항공기 전기 추진 개통, 그리고 버티포트 설계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편에서 새롭게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아이즈를 소개합니다. 또한 그들이 2025년 5월에 공동 서명한 선진항공 모빌리티 의향 선언문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이어서 이번 편의 주제인 2025년 7월 17일에 공개된 AAM 항공기 형식인증 로드맵을 목차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5아이즈를 소개합니다. 5아이즈는 신호첩보 분야의 공동협력 조약인 UK-USA 협정 당사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지칭합니다. 5아이즈의 기원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전 개최된 영국과 미국의 암호 해독가 간의 비공식 비밀회의부터 시작됩니다. 5아이즈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요. NSA의 전직 첩보 계약자였던 에드워드 스노든은 5아이즈가 자국 법률에 따르지 않는 초국가적 정보기관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5아이즈의 민간 항공 당국들이 2025년 4월 28일에서 29일에 걸쳐 서명한 선진항공 모빌리티 의향 선언문을 소개합니다. 의향 선언문에는 여러 미사오구가 많지만 핵심만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지는 AAM 항공기 형식 인증에 관한 로드맵을 5아이즈가 공동으로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가만 기준 조화로 가는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여 5아이즈 간의 중복 노력을 최소화하고 AAM 검증 활동을 줄여서 저위험 검증 항목을 수락하는 관행을 통해 위험 기반 접근법을 채택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자국 산업과 규제 당국의 이익을 위해 안전 표준과 안전 취짐의 국제적인 정렬을 촉진하자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항공과 비평 주인장이 먼저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국과 EU는 최첨단 eVTOL 항공기의 가망 표준 개발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항공 당국은 연방항공청 FAA이고 EU의 민간 항공 당국은 유럽연합 항공안전청 EASA입니다. 사실 EASA가 개발 중인 VC에 관한 특수기술 기준, 즉 SCV톨과 적합성 입증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FAA가 개발 중인 동력식 양력기 가망 기준에 비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열세 속에서 미국은 자국의 동력식 양력기 가망 기준을 국제규범으로 만들기 위해 5아이즈 국가들과 AAM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심지어 영국 민간항공당국은 2022년에 EASA의 SCV톨을 추종하겠다고 선언했지만 5아이즈의 AAM 동맹에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신흥항공 산업에서 보이고 있는 이런 정치적 행보에 맞서서 EU가 어떤 대응책을 강구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는 5아이즈의 공동문서인 AAM 항공기 형식인증 로드맵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36쪽 분량입니다. 로드맵은 5아이즈의 국가항공당국, 즉 NAA가 서명한 의향 선언문에 근거합니다. 앞서 소개한 선언문 말미에는 화면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도전에 발맞추어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촉진하고 회복력을 구축한다는 문장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즉, 5아이즈끼리 똘똘 뭉치자라는 뜻입니다. EU와 중국 빼고 말이죠. 심지어는 우방국이라고 자평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로드맵 요약을 소개합니다. 국가항공당국 NAA만은 5아이즈의 민간 항공당국들로 구성됩니다. 로드맵에는 협력, 안전보장, 기술혁신, 그리고 AAM의 포괄적 양자협정을 촉진하기 위한 통일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목적은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첫째, 망 전반에서 형식 인증된 AAM의 양도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5아이즈 간의 eVTOL 수출입 통상량을 늘리자는 뜻입니다. 둘째, eVTOL 형식 인증에 대한 증분적 접근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유인 조종 eVTOL부터 시작해서 원격 조종을 거쳐 자율 eVTOL로 가자는 뜻입니다. 역할은 eVTOL 형식 인증 표준을 정렬하고 가망성 요구도를 조화시키며 5아이즈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가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전과 혁신입니다. 안전 표준을 기술 진보의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며 너무 엄격하게 형식 인증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둘째, 조화된 형식 인증입니다. 3단계 접근법을 개발하여 5아이즈끼리 형식 인증 검증을 간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협업과 정렬입니다. 파이브 아이즈 중에 eVTOL을 형식 인증하고 있는 FAA와의 조율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협업적 다중 당국 검증입니다. FAA가 형식 인증하고 있는 eVTOL에 대해 다른 파이브 아이즈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증분적 접근법입니다. FAA가 2023년에 발간한 AAM 이행 계획에 수록된 기다가, 걷다가, 뛰는 접근법에 따라 유인 조종 AAM을 먼저 구축한 후에 자율도의 증가에 따라 원격 조종 AAM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여섯째, AAM의 포괄적 양자협정입니다. eVTOL 형식 인증과 간소화된 검증에 관해 새로운 양자협정을 확립하고 기존 양자협정을 갱신하기 위해 지침 원칙과 종합적인 절차를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사라고 불리는 파이브 아이즈 간의 양자항공안전협정에 AAM을 추가하자는 뜻입니다. 이어서 로드맵의 기반은 파이브 아이즈 간에 합의된 6가지 원칙, 집단적 조치, 전략적 확장, 그리고 약조입니다. NAA망의 목표는 화면을 참고하세요. 로드맵은 살아있는 문서라서 앞으로도 계속 갱신됩니다. 배경 및 맥락을 소개합니다. 항공의 새로운 시대에서 AAM 기술의 등장, 특히 eVTOL은 초창기 혁신과 복잡성이 특징입니다. AAM 풍경에서 현재 기술에는 eVTOL과 수소 기반 추진 계통 등이 있고, 이는 도심 모빌리티 혁신과 새로운 교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지역과 산업에서 AAM 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항공당국의 형식 증명과 부가 형식 증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의 국가항공당국 규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규정은 바사가 있으며 이는 eVTOL의 인증 과정과 가망성 요구도를 상호 인정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존 규정에는 현재 FAA가 동력식 양력기에 적용하고 있는 특수분류 항공기의 형식 인증도 포함됩니다. FAA의 경우 형식 인증 과제별 접근법을 사용해 동력식 양력기 인증 기준, 즉 11을 개발 중입니다. 참고로 FAA는 3종의 문서를 발간했는데, 첫째는 동력식 양력기 가망 기준이 수록된 권고회람이고, 둘째는 인증도와 안전목표가 수록된 정책성명서이며, 셋째는 특수분류 회전익기 정책성명서입니다. 호주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수분류 항공기에 관한 형식 인증 기준을 확립할 예정이며 FAA의 가망 기준을 사용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마찬가지로 미국 규정과 등가적인 절차와 규정을 사용할 예정이며 FAA의 가망 기준을 사용할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자국의 규제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해 사례별로 당회적인 가망성 설계 표준을 수락할 예정입니다. 영국이 미국에게는 골칫거리일 것입니다. 영국은 EASA의 SCVTOL을 이미 채택해서 미국과의 조율과 정렬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로드맵은 간소화된 검증을 매우 강조하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입니다. 인증 표준 간의 차이점에 대한 검증 노력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차이점이 없으면 형식 인증 당국의 적합성 판정을 수락하며 MOC 교환을 촉진하고 여러 검증팀을 통해 효율성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파이브 아이즈의 로드맵에는 도전과 기회가 공존합니다. 첫째 도전은 안전성을 지키면서도 산업계 합의 표준과 수락된 MOC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계의 형식 인증 수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점입니다. 둘째 도전은 항공안전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조화를 지원하고 양자협정을 갱신하면서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회도 있는데요. 첫째 기회는 파이브 아이즈끼리 협업을 촉진하여 기술을 진보시키고 검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기회는 파이브 아이즈 간의 eVTOL 수출입 통상이 이루어지도록 산업계가 원하는 항공규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과 혁신을 소개합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안전과 혁신을 AAM의 인증 접근법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이를 위한 첫째 원칙은 안전 표준을 기술 진보의 균형을 맞추고 안전 제일이라는 틀 안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는 안전성 연속체라는 개념을 다큐먼트 9760 가망성 교범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파이브 아이즈는 이런 안전성 연속체를 가망 표준 격차를 줄이고 eVTOL을 형식 인증할 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방법은 가망표준 비례성을 적용하고 현행 가망표준을 조합하며 미국의 동력식 양력기 가망 기준과 영국의 SCVTOL의 추가적인 가망성 요구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은 eVTOL 형식 인증에 안전성 연속체를 적용한 예시입니다. 미국 중심의 파이브 아이즈의 eVTOL은 가장 높은 안전도의 수송류 비행기보다 낮은 안전도의 보통류 비행기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 EASA는 상용 운항에 사용되는 eVTOL에는 여객기와 등가적인 최고 안전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영국은 SCVTOL을 채택했기 때문에 안전 목표가 미국보다 높습니다. 안전성 연속체가 무엇인지 궁금한 시청자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제4편을 시청해보세요.
로드맵은 가망성에 대한 협업과 조율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5아이즈가 공통 가망성 요구도로 수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모범 관행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안전표준과 인증의 경우 목표는 신흥 기술의 인계성을 고려하여 높은 안전표준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는 그저 듣기 좋은 레토릭에 불과한데 미국은 이유보다 낮은 안전 목표를 이미 정했기 때문입니다. 각종 기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위험관리, 안전관리 시스템, 즉 SMS, 개발 보증, 모니터링 및 적합성 등이 있지만 이들 기법은 이미 항공산업에서 동원되고 있어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안전 제일이라는 틀 안에서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면서 규제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산업계를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화된 형식 인증을 소개합니다. 복잡도가 높은 eVTOL을 형식 인증하려면 국제 협업과 조율은 필수적입니다. 둘째 원칙으로 조화된 형식 인증이 제시되었습니다. 성능 기반 요구도를 사용하고 차이나는 요구도를 수렴하며 상호 수락된 적합성 입증 방법, 즉 MOC 적용에 중점을 둔 3단계 접근법을 개발하여 5아이즈 간의 eVTOL 검증을 간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3단계 접근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단계는 성능 기반 요구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5아이즈 간의 차이나는 요구도를 수렴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상호 수락된 MOC를 최대한 사용해서 검증을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3단계를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성능 기반 요구도입니다. 5아이즈는 미국 가망표준 파트 23 또는 EU 인증규격 CS23의 최신 개정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규범적 가망성 요구도를 성능 기반 요구도로 대체함으로써 eVTOL 설계와 기술에 관한 합의 기반 적합성 수단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파트 23과 CS23 성능 기반 가망성 요구도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산업계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항공당국은 eVTOL OEM과 인증 기준에 합의하여 참신한 eVTOL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2단계,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5아이즈는 미국 가망 기준과 영국 특수기술 기준 간의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을 따져보면 양쪽 모두 출발점은 성능 기반 파트 23 또는 CS23이며 이들 기준은 이미 상호 조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FAA의 형식 인증을 신청한 5종의 eVTOL에 대한 가망 기준을 살펴보면 인증 기준, 즉 12의 60%는 기존 규정에서 가져왔고 나머지 40%는 FAA가 새로 만든 조항입니다. 한편 미국과 영국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권고회람으로 동력식 양력기 가망 기준을 발간했고 전기 엔진을 항공기에 포함시켜 형식 인증을 받을 경우 항공기 가망 기준의 요구도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영국은 EU의 특수기술 기준 SCV2를 채택했고 전기 엔진은 별도의 특수기술 기준 SCE1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아이즈는 이런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가능하다면 차이점을 수렴해 해결하면 다른 5아이즈의 검증을 신청한 eVTOL OEM의 시비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미국과 영국 간의 요구도의 차이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먼저 검증한 후에 차이점의 최소화와 조화에 중점을 두면 됩니다. 향후의 로드맵에는 이런 가망성 요구도의 차이점을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3단계 합의 표준입니다. 산업계 합의 표준을 eVTOL 형식 인증용 MOC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5아이즈가 차이점이 존재하는 가망성 요구도의 수렴에 실패해도 합의 표준 적용에 합의하면 검증 간소화가 가능하므로 표준 개발 기구, 즉 SDO의 참여를 조율하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SDO는 ASTM, SAE, RTCA 등과 같은 국제표준화 단체를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eVTOL 형식 인증 과정에서 운용 개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eVTOL OEM이 제안하는 운용 개념은 민간 항공당국이 확립해주는 가망 기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따라서 운용의 내재적 위험에 따라 차등적인 형식 인증 하위 범주로 eVTOL을 분류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eVTOL 운용 개념에서 최대 승객수, 최대 이륙 중량, 의도된 항공기 운용에 따라 인증도와 안전도를 차등화하여 가망 기준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5아이즈는 이런 접근법에 따라 운용 위험에 비례하게 형식 인증을 해주면 형식 인증에 들어가는 노력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 증명을 받은 후 실제 운용을 시작하면 운용 교훈은 후속 eVTOL 형식 인증 과제의 중요한 피드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운용 정보 피드백은 가망성 요구도와 MOC를 갱신할 때 정보를 줄 수 있고 5아이즈 간의 가망성 요구도 차이를 더욱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입니다. 협력, 정렬, 감소된 검증 노력을 소개합니다. 5아이즈는 검증 노력을 경감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합니다. 그 이유는 eVTOL은 복잡도가 높은 반면에 OEM은 시장에 빨리 출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검증 당국과 형식 인증 당국, 신청자인 OEM의 부담이 경감되어야만 실현 가능합니다.
세 번째 원칙으로 협업과 정렬이 제시되었습니다. EV톨 형식 인증 과제가 있는 파이브 아이즈 당국과 조율을 강화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영국도 포함됩니다. 검증 중점 대상에는 미국과 영국 간의 차이점, 추가적인 감안 기준, 그리고 MOC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형식 인증 당국과 검증 당국의 가망성 요건 간의 차이가 없다면 검증 당국은 인증 당국의 적합성 판정을 수락하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검증 당국은 인증 당국이 수행한 시험 실증 적합성 판정 수락을 활용하고 검증 목적을 위해 이들 활동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검증 노력의 경감 정도는 파이브 아이즈가 합의한 수락 가능한 MOC, 그리고 MOC로 수락된 산업계 합의 표준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됩니다. 왼쪽 그림은 파이브 아이즈의 수락 가능한 MOC가 늘어날수록 검증 노력은 줄어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파이브 아이즈가 공통적으로 수락한 MOC가 많아질수록 수출국이 형식 인증한 EV톨을 수입국이 검증하는 노력이 경감됩니다. 하지만 암초가 있는데요. EV톨 형식 인증용 MOC 집합에는 해당 OEM이 개발한 MOC가 일부 존재하며 이들은 해당 OEM의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FAA가 조비 에비에이션 S4를 형식 인증하면서 조비가 개발한 MOC를 영국의 민간항공당국에 공유해도 조비의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영국의 민간항공당국과 EV톨 OEM은 그 MOC를 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파이브 아이즈 당사국 간의 양자협정에 해당 MOC에 대한 처리를 담은 특정 조항이 명시될 것입니다. 협업적인 다중 당국 검증을 소개합니다. EV톨 OEM이 파이브 아이즈의 형식 인증 검증을 요청하면 모든 검증 당국의 검증 지침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를 위해 네 번째 원칙으로 협업적 다중 당국 검증이 제시되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당국 중 한 곳에서 형식 인증 중인 EV톨에 대해 협업적 다중 당국 검증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목표는 다중 검증 활동에 참여하는 파이브 아이즈 당국과 OEM의 검증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적으로는 두 그림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인증 당국과 검증 당국 간의 일대다 협력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즉, 인증 당국이 모든 검증 당국의 형식 인증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거나 교환하면 검증 당국은 검증 정보 요청을 조율하고 검증 작업을 효율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으로 형식 인증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사실 FAA 입장에서는 파이브 아이즈의 여러 민간 항공 당국을 일일이 상대하는 게 번거로울 것이고 조비, 아처, 베타와 같은 EV톨 OEM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로드맵에서 미국의 본심이 담긴 대목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미국이 EU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영어권 백인 국가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와 AAM 동맹을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목표는 양자협정을 통해 뒷받침되는데 파이브 아이즈는 기존 협정을 개정하거나 신규 양자다자 협정을 체결할 필요 없이 협력적 접근법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브 아이즈의 각 당국의 규제 독립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대다 검증 접근법의 장점을 두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 장점은 양자협정이 갱신되지 않아도 검증 당국이 즉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점은 검증 활동을 통해 가망성 요구도를 수렴하고 MOC와 합의 표준 적용의 정렬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일관성도 강조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주도로 EV톨 인증에서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경로를 전 세계의 선례로 제시하여 추종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파이브 아이즈는 협업과 정렬에 중점을 두어서 조화된 접근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소개한 인증 요구도로 가는 3단계 접근법을 채택해서 검증에 필요한 자원과 시간을 절감하고 EV톨의 수출입 통상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열쇠는 파이브 아이즈 간의 감안 기준과 MOC를 서로 교환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미국이 만들고 있는 감안 기준과 MOC를 다른 파이브 아이즈가 받아 채택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는 신흥 항공패권을 미국에 두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증분적 접근법을 소개합니다. EV톨 형식 인증은 도전적이며 이는 산업계의 혁신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형식 인증 과정과 감안 기준을 활용하는 증분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추가적인 감안 기준과 특수기술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섯 번째 원칙으로 증분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EV톨 형식 인증을 위해 기다가, 걷다가, 뒤는 접근법이 있으므로 유인 조종 EV톨을 먼저 인증한 후에 원격 조종을 경유해 자율 EV톨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EV톨은 3개의 기술 단계로 인증될 것입니다. 각각의 기술 단계별로 필요한 감안 기준 확립을 위해 개별적인 형식 인증 과제에서 정보를 얻고 산업계 합의 표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단계가 성공해야 그 다음 단계도 성공합니다. 중요 모델은 3단계 접근법을 EV톨 기술에 발맞추어 적용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형식 인증을 위한 효율적인 틀을 제공해서 검증에 필요한 자원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 단계별 감안 기준은 이전 감안 기준에 기반해 점진적으로 구축될 것입니다.
왼쪽 그림처럼 eVTOL 기술 단계별로 수락 가능한 MOC가 증가할수록 검증 작업 부담은 감소할 것입니다. 고유 표준 개발 필요성이 줄고 검증에 소모되는 자원과 시간도 줄며 eVTOL OEM의 부담도 경감되어서 5IG의 규제 효율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AAM 서비스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IG 간의 가만 기준 수령과 MOC 수락에 실패한다면 AAM 기술 단계가 성숙해질수록 검증이 더욱 복잡해질 것인데 이런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서로 알고 있습니다. AAM의 포괄적 양자 협정을 소개합니다. eVTOL을 포괄하도록 5IG 간의 양자 협정을 갱신하는 것은 eVTOL 인증 접근법의 초석입니다. 이에 따라 6번째 원칙으로 AAM의 포괄적 양자 협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eVTOL 형식 인증과 간소화된 검증에 관한 신규 양자 협정을 확립하고 기존 양자 협정 갱신을 위한 지침 원칙과 종합적인 절차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로드맵은 양자 협정의 검토와 갱신을 위한 과정과 전략을 4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성능 기반 규정, 간소화된 검증 과정, 양자 협정 갱신하기, 모니터링 및 감독입니다. 하나씩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능 기반 규정입니다. 목표는 성능 기반 규정을 채택함으로써 미래의 글로벌 가만 기준 개발을 지원하고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방법론은 현행 규제 표준을 활용하고 여기에 추가하여 가만 기준과 특수기술 기준을 부과함으로써 eVTOL의 특정 가망성 요구도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5IG 간의 통일된 접근법을 만들어 가만 기준과 MOC의 양도부터 시작해서 정렬과 조화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둘째, 간소화된 검증 과정입니다. 목표는 통일된 과정을 창생하는 것입니다. 인증 표준 차이점을 고려하면서 검증 노력을 우선시합니다. 또한 차이점이 없으면 인증 당국의 적합성 판정을 수락하고 MOC를 서로 교환하며 다중 검증팀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5IG 간의 협업을 통해 공통 검증 프로토콜과 절차를 개발합니다. 이어서 5IG 외의 다른 국가를 받아들여서 글로벌 지지를 확대해 나아가는 전략입니다. 셋째, 양자협정 갱신하기입니다.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양자협정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갱신하여 로드맵의 6대 원칙이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동력식 양력기 형식 인증과 증분적 접근법 원칙을 협정에 반영해 갱신하는 것입니다. 셋째, 위험 기반 접근법을 협정에 반영해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와 정렬은 뻔한 내용이니 화면을 참고하세요. 특별협정도 고려하는데요. 양자협정에 하위협정을 두어서 로드맵 원칙을 특별협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특별협정만 갱신하는 패스트 트랙입니다. 이건 연예기획사에서 즐겨 쓰는 포괄적인 노예계약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미국으로서는 번잡한 협상 없이도 자국의 eVTOL을 신속히 수출하기에 좋은 지름길일 것입니다. 상호 인정도 필요한데 5IG 간의 형식 인증, 표준, 검증을 상호 인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넷째, 모니터링 및 감독입니다. 목표는 5IG 간의 협정을 잘 지키는지 그리고 투명성과 신뢰가 유지되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산업계 변화에 대한 응답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로드맵 이행하기를 소개합니다. 사실 세상의 어떤 로드맵도 마찬가지지만 팬시한 로드맵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따박따박 이행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로드맵은 5IG의 집단적 비전과 전략 계획을 대표합니다. 로드맵의 다음 단계는 6대 원칙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행 계획의 핵심은 5IG, 워킹그룹, 그리고 핵심 이해관계자의 역할, 책임, 책무를 할당하고 지속 감시하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활동으로 식별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망성 요구도, 산업계 합의 표준, 협업, 협업적 다중, 당국 검증, 그리고 양자협정입니다. 앞서서 모두 소개한 내용이므로 화면을 참고하세요. 일정은 부속서 A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을 정량화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eVTOL 인증과 운용이 초창기 단계이고 5IG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제약사항은 양자협정 확립과 갱신에 소요되는 시간인데 당국마다 법률과 지배구조 요건이 달라서 5IG 국가마다 각기 다른 일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미국 중심의 5IG는 신규 회원국도 참여시킬 예정인데 아무나 이너서클에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 깜냥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파트너십 강화는 상투적인 내용이니 화면을 참고하세요. 앞서 언급된 부속서 A에는 화면과 같은 일정이 수록되어 있는데 정량화가 덜 되어 있는 일정입니다. 주목할 점은 상세한 가망성 요구도 차이점이 수록되는 로드맵 J판은 2026년 7월경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소개합니다. 5IG의 로드맵은 전략적이고 통일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가지 원칙을 정해서 로드맵의 근간을 만들었고 5IG의 eVTOL 인증의 미래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5IG 5개 국가끼리 똘똘 뭉쳐서 신흥한 공패권을 가지자는 내용이니 화면을 참고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공과 비평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